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언론에서 되게 핫하게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노무사님과 함께 대화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근로독해를 진행하고 있는 김준희 노무사입니다. 매번 혼자서 사연을 읽고 설명하다가 이렇게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하니까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사건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이 사건은요, 정말 최근에 핫했던 사건인데요. 웨딩홀 단기 알바를 갔다가 800만 원이라는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800만 원. 네, 이야기입니다. 게시물 작성자의 동생분께서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요. 동생이 친구를 따라서 용돈을 벌려고 웨딩홀 단기 알바를 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실수로 손님의 옷에 음식을 덮었던 사례였던 거죠. 근데 이제 당시 손님의 옷이요, 에르메스 명품 코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께서는 그 즉시 그 알바생의 손을 잡고 중고 명품샵에 데리고 가서 이 옷은 진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약 1,000만 원가량을 청구했다고 해요. 천만.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또 이제 웨딩홀 측에서는 단기 알바생이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직원과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입장을 택했고요. 게다가 근무 중에 무단 이탈을 했다면 그날 일당까지도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던 그렇죠. 거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실제로 이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도 상황이라고 없고.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알바생은 800만 원이라는 돈을 합의해서 손님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웨딩홀 측에서 보험이 있는데도 처리해주지 않았다. 다행히 이제 보험을 적용해서 웨딩홀 측에서 접수를 했는데, 이 사건에서 정말 논란이 됐던 점은 무엇이냐면, 보험 처리를 했지만 이 손님이 아직까지 알바생에게 이 800만 원에 대한 합의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갑자기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기분? 네. 너무 갑자기 답답한 기분이 좀 들었는데요. 노무사님, 이 사건 근로기준법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좀 많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 사연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알바생과 손님 사이에 그 보상을 했던 800만 원 이거보다는 그 웨딩홀이라는 사업장과 그 안에서 있었던 근로계약과 사고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에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알바생과 사업장 간의 근로계약, 요게 더 핵심이다 이렇게 네, 말씀해 그렇게 볼 수 주시거든요.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이 사업장의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좀 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사업장의 보험이란 게 들어져 있나요? 정확히 어떤 보험을 가입했고 그 보험이 보장하는 범위가 또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합니다. 네네. 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그럴 때 적용되는 보험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화재나 사고 등을 대비한 보험일 수도 있어요. 어떠한 형태의 보험인지가 우선 나와 있어야지만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해 볼 수 네, 있겠군요. 맞습니다. 아마도 민간적인 상품에서 어떤 고객과의 트러블이나 고객의 재물을 손상시켰을 때의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돈은 누구 것이다 일단은 나온다면 회사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일단 보험료 자체는 보상에 대한 회사가 수급하는 것은 맞는 상황이라고는 보여집니다. 또 이 웨딩홀의 대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이 근로자가 과연 손님에게 배상을 해줄 것이 맞았을까? 원칙적인 면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주는 어떤 생산수단을 마련하고 그 생산수단을 가동시키기 위해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이윤이 나왔어요. 그 이윤을 노동자들이 내 거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구 거죠? 사업주 거죠. 네, 그렇죠. 회사 거죠. 그건 첫 번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해, 자연재해가 있고 코로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면 기업, 사업주의 부담 영역인 겁니다. 네. 웨딩홀 안에서 우리 직원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웨딩홀 측이 고객에게 사과하고,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거나 배상을 하는 것이 웨딩홀 측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 배상을 다 하고 난 후에 그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에르땡을 입고 있는 고객에게 일부러 엎었다? 이거는 심각한, 이거는 이상한 분이에요. 네. 그래서 과실의 수준에 따라서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업무상 주의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과실이 발생했다면 그 상황에서 그 근로자에게 기업은, 웨딩홀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가요, 내놔라고 하면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에서는 마치 알바 노동자가 웨딩홀 직원이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직원의 과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우선적인 책임은 웨딩홀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적 해석으로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아, 네, 그러네요. 그럼 우선은 어쨌거나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웨딩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는 이 웨딩홀에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고 맞죠. 그에 대한 배상을 하고 네. 2차적으로 그 과실이 근로자에게 있었는지를 후에 어떤 네.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2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네, 일일 맞습니다. 수 그렇게 있겠군요. 보는 게 맞아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단기 알바라고 또 근로계약서까지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도 이게 사업장의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 자체만으로는 노동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기간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웨딩홀은 위법한 것을 한 것은 맞습니다. 법 위반이에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요. 알바 근로자가 그날 거기서 일했기 때문에 사고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웨딩홀의 위법 그 자체. 네.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라서 보험 처리가 안 된다. 그건 비겁한 변명으로 보여집니다. 비겁한 변명이었군요. 매우 비겁하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 좀 사업자분께서 좀 더 너무하신 것 같은 게 이 손님으로 인해서 근무 중에 이탈을 했다. 네. 그리고 이탈을 했다면서 당일 급여까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이게 무단 이탈로 볼 수가 있나요? 근데 해당 사고로 인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임금을 못 준다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만 그 앞에 일했던 것, 사고가 있기 전에 일했던 것은 이미 근로계약이 형성이 된 다음에 제공한 일이에요. 네.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그 이미 제공한 일에 대해서도 급여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은 임금체불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알바 근로자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 그리고 또 그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이 사업주분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좀 대처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단 고객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소속 근로자의 과실은 일단 회사의 책임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손해에 대해서는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업무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그 과실에 대한 수준이 입증되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손해배상 의무가 없대. 이렇게 결론을 내린 다음에 무조건 적응하시다 보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근로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건 맞지만 네. 이걸 가지고 너무 믿으신 다음에 악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늘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노무사님 솔로몬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주 오늘 결론을 너무 이렇게 착 멋있게 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떤 식으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만약에 돌려보지 못한다면? 제가 좀 의견 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일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면 좋겠고요. 마냥 기다리면서 혹은 이렇게 연락을 하다 보면은 그 정신적 피해가 더 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인 법적 대처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보고 계시다면 오늘 노무사님 솔루션 들으셨죠? 법적인 청구를 통해서 꼭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노무사님 덕분에 너무나 재미있게 그리고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핫한 사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